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읽고 있고요. 23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네, 요거고요. 지금 챕터 3 읽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프리미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서울 면적이 일단 포화가 돼버렸어요. 서울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울은 면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역할을 수도권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 이제 그 말인 즉슨 경기도, 인천이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수도권이 발전할수록 서울이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주인 서울을 보조하는 수도권이 발전하면 주는 성장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서울이 매력적이게 되면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수요층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남권이 개발되면서 뭐 학군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뭐 경부고속도로나 많은 것 인프라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교통이든. 그 개발된 이후로 추가 개발로 이제 상계, 중계, 이 노원구죠. 노원구 위쪽이고 도봉구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계, 중계,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강남이네요. 강남이고 양천 쪽인 것 같아요. 목동이면 양천이잖아요. 그리고 과천은 이제 강남 중에 서초구 밑에가 과천이잖아요. 네, 과천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래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서울에는 더 이상 개발할 부지가 없게 됐다는 거죠. 이제 수도권으로 눈을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네, 노태우 정부, 그러니까 91년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 200만 호가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일산, 그리고 평촌, 중동, 삼본, 분당까지. 일산은 고양시죠. 네, 저 군 복무했던 데고, 평촌은 어디냐면 안양이네요. 안양. 평촌은 안양이고, 과천 밑에 있는 평촌, 그리고 분당, 성남이잖아요. 분당은 성남이고, 이제 삼본이라고 하면 조금 평촌 밑에 삼본, 그리고 중동, 부천 옆에, 부천이죠. 부천에 있는 중동, 양천구나 구로 옆에 있는 이 중동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걸로도 서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죠. 이 1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요에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안정이 되고 나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수요 대비 공급, 보급률이 부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이 거품이다?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단순히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네, 강남의 가치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강남이라는 입지의 가치와 상품의 가치를 포함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강남의 수요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강남구에 대한 수요는 이제 강남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1차적으로 강남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 1차적인 수요군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강남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강남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강남의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강남의 시세가 지금보다 떨어지면은 오히려 수요층이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강남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 세대수가 23만여 세대인데, 공급은 한정됐는데 이제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오르는 게 이제 불보듯이 뻔한 부분이니까요. 정부의 강남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강남 집값은 이제 잡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만큼은 못해도 강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슨 이제 강남을 잡는 것보다는 강남 같은 곳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